바다구녕 더 언덕 위에 잠들어 있던 구녕 하늘이 부름을 듣고 옥황상제명을 안고 인간 세상 내려와 파도처럼 조용히 사명을 시작했네. 흐려진 약속들 갈라진 민심 속에서 진실은 눈으로 세상을 비추며 말없는 발걸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그대 맞춘 길 다 마쳤네. 아홉 빛 피는 이 하늘을 가르던 날 구름은 문이 되고 바다는 길이 되어 구려운 날씨 용이 되어 천상을 오르니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추었네. 천상에서 내려다본 옥황상제의 눈빛 대한민국다운 우리 정치꾼들의 기한 몸짓 권세의 지혜 길을 잃은 인간들을 보며 깊은 우려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네. 하늘이 묻는다. 이 땅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연이 눈에 비친 인간의 길은 왜 이리 도망가. 굴욕이 오르고 진실은 전산에서 울린다. 깨어나는 대한민국. 오늘은 9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포항시 구룡포 구룡마을의 재미있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라 진흥왕 15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장기연감 김무열은 말에 올라 관내 마을들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군사 5명과 서기 1명은 묵묵히 현감의 뒤를 따랐다. 이미 여러 마을을 돌았고 이제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사라리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다. 대감, 저기 사라리 마을이 보입니다. 앞서가던 군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파란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진 작은 포구 마을이었다. 어부들의 배가 몇 척 보였고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좋구나. 백성들이 평안해 보이니 다행이로다. 김무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천천히 몰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맑고 푸르렀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무열이 놀라 소리쳤다. 말들이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소리를 냈다. 대감, 위험합니다. 저 마을 정자로 피하셔야 합니다. 서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콰르릉, 콰광, 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쳤다. 빗줄기가 창처럼 쏟아져 내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김무열 일행은 급히 말해서 내려 근처 정자로 몸을 피했다. 10마리 용의 출현. 정자에 몸을 숨긴 김무열은 숨을 헐떡이며 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점점 더 심해졌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된 듯 온 세상이 물기둥으로 뒤덮였다. 저것을 보십시오. 한 군사가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김무열이 그쪽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니, 물기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꿈틀거리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용이로구나. 김무열의 입에서 경탄이 터져 나왔다. 바다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몸을 드러냈다. 비늘은 청록색으로 빛났고 4개의 발톱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용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 그 위용이 실로 대단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첫 번째 용에 이어 두 번째 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용들이 연이어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각각의 용들은 서로 다른 빛깔의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 5색 찬란한 용들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9.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를 세웠다. 아니, 10입니다. 10마리입니다. 마지막 용 한 마리가 더 나타났다. 그 용은 다른 용들보다 작았고 비늘빛도 다소 흐릿했다. 마치 아직 어린 용처럼 보였다. 9마리의 용들은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용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범종 소리 같기도 했고 슬픈 이별의 노래 같기도 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용은 힘겨워 보였다. 낙오된 용. 10번째 용은 필사적으로 하늘로 오르려 했다. 작은 몸을 비틀며 물기둥을 타고 올랐다. 하지만 다른 용들과는 달리 그 움직임이 불안정했다. 저 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사 중 하나가 말했다. 김무열도 같은 생각이었다. 10번째 용은 마치 힘이 부족한 듯 자꾸 비틀거렸다. 몇 번이나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힘내라. 조금만 더. 김무열은 자신도 모르게 응원의 말을 외쳤다. 다른 9마리 용들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구름 속에서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동료를 격려하는 듯한 소리였다. 10번째 용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필사적으로 하늘로 올랐다. 거의 다 올라갔다. 구름이 코앞이었다. 9마리 용들이 기다리는 곳까지 불과 몇 장장도 남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더욱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요란하게 번쩍였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10번째 용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김무열과 일행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10번째 용이 떨어지고 있었다. 힘없이 비틀거리다가 결국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용은 필사적으로 발톱을 휘저으며 공중에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쾅! 엄청난 물소리와 함께 용이 바다로 추락했다.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우르르 무너졌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며 해안으로 밀려왔다. 구름 속에서 9마리 용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동료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10번째 용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9마리 용들은 천천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울음소리도 점차 멀어져 갔다. 그리고 폭풍우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바다 속의 진실. 폭풍우가 완전히 그치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을 때 김무열 일행은 정자에서 나왔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방금 그 광경을 보셨습니까? 김무열이 마을 이장에게 물었다. 나이 지긋한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감. 저희도 다 보았습니다. 용들이. 10마리나 되는 용들이. 그런데 한 마리는 떨어졌소. 저 바다 속으로. 김무열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다시 평온해진 바다였다. 방금 전의 광경이 꿈만 같았다. 저 용이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로군. 그때 마을에 한 노인이 다가왔다. 백발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감, 소인은 이 마을에서 80평생을 살아온 늙은이 올시다. 오, 그러하시오. 혹시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이 있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하오나 옛날 소인의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어떤 이야기요? 이 바다 깊은 곳에 용궁이 있다 하옵니다. 그곳에서 용들이 수행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모든 용이 승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옵니다. 수행이 부족하거나 인연이 닿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한다고 하옵니다. 김무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 10번째 용은 아마도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겠지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옵니다. 밤의 현모. 그날 밤, 김무열은 마을 이장 집에서 묵게 되었다. 여독이 쌓였는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었다. 바다 속이었다. 깊고 푸른 바다 속,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정 궁전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용궁이었다. 궁전 안에는 10마리의 용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9명은 장년의 남자들이었고 1명은 젊은 청년이었다. 형님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가 바로 10번째 용이었다. 십제야, 내 잘못이 아니다. 가장 나이 든 듯한 용이 말했다. 우리는 1000년을 함께 수행했다. 드디어 승천할 날이 온 것이다. 우리 9 형제는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도. 너는 아직이다. 십제야. 2번째 용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지는 9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100년의 수행이 남았다. 하지만 형님들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십제가 울먹였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다. 3번째 용이 말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어길 수 없는 법이다. 1000년의 수행을 마쳐야만 승천할 수 있다. 그것이 법도이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혼자 남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9 형제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십제야, 절망하지 마라. 큰형이 십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00년은 긴 세월이 아니다. 용에게는 눈 깜짝할 순간이다. 100년 후 너도 반드시 승천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형님들. 십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십제야, 하나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큰형님. 이곳 사라리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다오. 우리가 승천하며 일으킨 폭풍으로 그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주거라. 예, 큰형님. 그리하겠습니다. 십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구룡포의 탄생. 김무열은 그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바다를 향해 걸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다. 용이여, 그대가 정말 이 바다에 남아있는 것이오? 김무열이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놀랍게도 10번째 용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온화한 모습이었다. 용은 김무열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김무열도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나는 이곳 장기의 현감, 김무열이라 하오. 당신은 이 마을을 지키는 용신이 된 것이오. 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무열은 알았다. 이 용이 앞으로 이 마을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00년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여 형제들과 재회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김무열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다. 어제 그대들도 보았을 것이오. 10마리의 용이 이 바다에서 승천했소. 하지만 한 마리는 아직 때가 안 되어 이 바다에 남았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용은 악한 용이 아니오. 오히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그 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 하오. 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포구를 뭐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김무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10마리 용 중 9마리가 승천한 포구. 구룡포라 부르는 것이 어떻겠소? 구룡포, 좋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다. 그날부터 이 포구는 구룡포라 불리게 되었다. 용신의 보호. 세월이 흘렀다. 구룡포는 점점 번성했다. 바다에서 고기가 풍성하게 잡혔고 풍랑도 드물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속 용신의 보호 덕분이라고 믿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다에 바치며 용신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푸른 빛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이 용신이 마을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믿었다. 어느 해 여름, 큰 태풍이 몰아쳤다. 주변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룡포만은 이상하게도 피해가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신에게 감사제를 올렸다. 또 다른 해 겨울,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런데 구룡포 앞바다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팔아 식량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용신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100년의 약속.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0년이 다가왔다. 어느 봄날, 구룡포에 다시 한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빛기둥이 솟아올랐다. 황금빛과 청록빛이 섞인 아름다운 빛기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해변으로 달려나왔다. 저것을 보아라. 한 어부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에 9개의 용 형상이 나타났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듯한 용들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10번째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 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다. 비늘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위엄이 넘쳤다. 형님들, 10번째 용이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십제야,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하늘의 9 용들이 화답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10번째 용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100년 전과 달리 힘차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10마리 용이 하늘에서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감싸며 기쁨의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용들은 한참을 하늘에서 춤추다가 마지막으로 구룡포 마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100년 동안 지켜준 마을에 대한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10마리 용 모두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영원한 전설. 그날 이후 구룡포 사람들은 10마리 용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다. 우리 마을은 용신의 보호를 받은 축복받은 곳이다. 9마리가 먼저 승천하고 1마리가 남아 우리를 100년 동안 지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도 승천하여 형제들과 재회했다. 구룡포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9마리 용이 승천한 포구라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 용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약속이 담긴 이름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신라는 사라지고 고려가 왔다가 갔다. 조선이 들어섰고 또 그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구룡포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금도 구룡포 바다에서는 때때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푸른 빛이 보인다거나 위험에 처한 어부가 이상한 힘에 의해 구조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용신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10마리 용들이 여전히 구룡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진정한 형제애란 무엇인가? 100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란 무엇인가? 자신의 승천을 미루면서까지 마을을 지킨 헌신이란 무엇인가? 구룡포의 파도 소리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들려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룡포의 전설이다. 해가 저물면 구룡포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든다. 그 빛을 바라보며 어부들은 오늘도 바다로 나간다. 용신들의 보호를 믿으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하늘에서 10마리 용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구룡포. 9마리 용이 승천한 포구. 하지만 진실은 10마리 모두가 승천한 곳. 사랑과 희생, 인내와 약속의 땅. 그곳이 바로 구룡포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